가기선은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한국의 투자자 여러분, 미국의 투자자 여러분, 독일마을 여러분. 멋진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덧 1년이 벌써 다 갔네요. 올해처럼 버라이어티한 해는 당분간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저점에서 고점까지 거의 2배, 지수상으로 거의 2배의 차이가 나고 있고, 그거는 한국과 미국 공이 그렇고, 그리고 지옥과 천당을 같이 경험한 한 해가 되는 아주 놀라운 한 해가 이제 드디어 12월 달을 들어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투자의 여러 가지 경험을 하셨던 한 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원래 투자자는 이렇게 여러 가지 고통을 통해서 고통을 머금고 성장하는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뭐 다들 굉장히 힘드셨기도 했고 즐겁기도 하는데 항상 뭐냐면 뭐라 그럴까요? 즐겁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거기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항상 포카페이스. 네, 포카페이스. 뭐 좋으면 장이 좀 좋아서 내가 덕을 봤다. 나쁘면 장이 좀 나쁘니 이럴 수도 있지 하고 이렇게 중심을 잃지 않는 태도. 내 돈 이러면 안 됩니다. 시장에 말려 들어가면서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흐름들, 시장의 흐름들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내가 투자한 기업이 어떠한지를 훨씬 더 열심히 보고 틀릴 수 있어요. 어제도 저는 제가 투자 실패를 또다시 발견했는데 올해 들어서 최고의 실패인데 회사가 수주 기업이었는데요. 굉장히 큰 수주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오케이, 좋아. 이것만 되면 이 회사 되게 싸네. 이러고 투자를 했는데 2분기에 8월에 들어오기로 한 수조가 9월로 연기돼. 9월이 10월로 연기돼. 그게 지금 내년으로 연기됐어요. 그 수주 받으면 좋긴 하죠. 근데 수주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업의 현실 상황들은 그대로 이렇게 바뀔 수 있는데 내가 이제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상황들이 바뀌면 그때는 심각하게 고민해봐요. 내 판단이 잘못됐으면 손절할까 마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시장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것보다 기업에 더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적정하게 싼 기업들이 많은지 안 많은지 그런 환경, 그리고 시장이 흥분했는지 흥분하지 않았는지 요 환경, 아니면 공포인지 이런 정도 구분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롱런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은 시점에 잘 타야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수 이상 되시면 시장 그냥 박스권이라도 그냥 돈 벌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조바심이 나느냐? 내가 하수라는 표현인 거죠. 이번에 땡겨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죠. 그렇지 않아요. 주식 투자 잘 하시면 물론 어려움을 겪긴 하겠습니다. 하락장에서는 대체적으로 꾸준히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목표 수익률을 조금 낮추시면 돼요. 자기가 노력한 거에 따라서 목표 수익률을 높이시려면 시장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 시장 박사가 되시면 무슨 기업단 그 기업은 이런 기업이고 작년 실적, 올해 실적, 내년 실적이 이렇게 되지 삐리리리 하고 나올 수 있는 정도의 박사급이 되지 않으신다면 목표 수익률을 조금 낮추시고 시장에 대응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새롭게 12월 달 시작하는 아침인데요. 11월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달렸던 피로감이 좀 쌓이면서 한번 쉬면서 마감이 되는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책 광고, 강의 광고 없이 바로 직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증시각도기 TV에서 핵심적인 이야기는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현재 이 11월까지 이 상황들이 왜 이렇게 왔는지, 특별히 아시아권 원화와 위안화의 강세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인지, 그리고 실질적인 현재의 실물 경제 상황들의 일부를 한번 중국의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통해서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시각도 TV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미국 시장은 S&P 500은 0.46% 떨어져서 3,621을 기록했고요. 다우는 0.91%가 떨어지면서 29,638을 기록했습니다. 나스닥은 0.06% 소폭 떨어지면서 12,198을 기록했고, 러셀 2000은 1.86% 떨어지면서 1,820을 기록했습니다. 러셀 2000이 가장 크게 빠지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요. 역시나 신흥국들의 하락폭도 크게 나타났습니다. 브라질 보베스파 1.52% 빠졌고요. 홍콩항생은 2.06% 빠졌습니다. 한국도 아시다시피 꽤나 많이 빠지면서 전일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에서는 기술주들이 평소보다는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어요. 애플이 2.12%나 상승했고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를 끝난 아마존은 0.82% 하락, 마이크로소프트는 0.46% 하락, 알파벳은 1.73% 하락, 페이스북은 0.12% 하락, 인텔은 2.1% 올랐고 퀄컴 2.4% 올랐습니다. AMD는 무려 6.33%나 올랐고요. 엔비디아 1.13% 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테크놀로지는 0.22% 상당히 긍정적인 그 보고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크 주식들, 특별히 칩과 관련된 반도체 관련 주식들은 상당히 내용이 나쁘지 않았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600달러를 돌파했던 테슬라는 상승 피로감을 느끼면서 3.2%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넷플릭스 0.1% 하락, 웰스파고는 3.7%나 떨어졌고요. 버크셔는 1.1% 하락, 알리바바는 무려 4.86% 떨어졌습니다. 델타항공도 2.0%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반도체 주식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1.2% 올랐고 나스닥은 1.09% 올랐습니다. 금값이 1,800불 이하로 깨지면서 떨어졌는데요. 안전자산, 위험자산 이걸로는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현재 달러 약세 추세를 보건데 이 가격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홍익희 선생님하고 말씀드렸듯이 2011년에 했었던 미국의 조치들이 다시 시행된 것 같다. 어떤 조치? 증거금 규제, 그리고 레버리지 비율 규제 이것이죠. 그러니까 증거금을 확대했다. 증거를 규제했던 게 아니고 너희들 여기에 투자를 하려면 훨씬 더 많은 보증금을 내고 투자를 해라는 것과 레버리지를 이 이상은 쓸 수 없어 하고 레버리지 비율을 감축시키는 이 건들이 과거 2011년의 악몽을 회상시키는 거죠. 그때도 1,800불 넘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해서 사람들이 열광을 했어요. 여러분은 2021년도 한국 PB센터들한테 무슨 일이 있었냐? 개인 금고가 금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골드바 1kg짜리 이런 거 골드바를 엄청나게 팔았거든요. 뭐 1kg짜리도 있고 뭐 좀 작은 것도 있고 막 그런데 골드바 사기 열풍이 부르면서 모든 개인 보통 한 2-30억 있으면은 개인 사금고 주잖아요. 그 사금고에 꽉꽉 금이 채워지는 거 저는 봤으니까 실제로 꽉꽉 채워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죠.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금값이 1,100불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떨어졌었을 때 세 가지 단계가 있었죠. 증거금 확대, 그리고 레버리지 비율 축소,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을 했죠? 그때는 이제 중국이 달러 안 세우고 금을 사겠다 중앙인민은행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주 우리 홍익희 선생님하고의 강의 돌려서 보시면 거기 나와요. 선물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선물을 하루에 300톤, 400톤씩 빵빵 매도를 내면서 작사를 내놨죠. 왜요? 달러 기축을 지키기 위한 행동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금값이 1,100불까지 떨어지는 경험을 했었는데 그 악몽이 지금 되살아나는 거예요. 투자자들은. 근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는 그때하고는 상황이 상당히 많이 다르다라는 점, 그때보다 훨씬 더 통화가 많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만약에 진짜 선물 빵빵 찍어 눌러서 그렇게까지 진짜 전면적인 전쟁을 하지 않는 한은 제 생각에는 좀 최근의 조정은 깊은 조정이 아닌가. 금값에 대한 오히려 이제 2,000불 갔을 때 부정적이었던 금에 대한 시각을 다시 긍정적으로 돌려도 되는 시점 아니겠느냐. 물론 미국이 금폭탄을 터뜨리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케이 하는 가격대로 진입을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값이 눌리니까 뭐가 올랐을까요? 비트코인. 다 비트코인으로 갔어.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무려 4.8%, 4.8이 아니고 8.4%나 오른 19,786달러를 기록하면서 이전 고점 18,783달러를 돌파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대단하죠. 엄청나게 올랐어요. 자, 미국 시장 업종별로는 금융 1.92% 하락, 에너지 5.37% 하락,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0.78% 하락, 산업재 0.99% 하락, 기술주들만이 상승했고 그 중에서도 반도체가 제일이더라. 한국 주식시장에는 나쁜 뉴스 아니더라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드디어 아이슬라이크가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기술 유튜버들 중에 유력하신 분을 제가 모셔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지난번에 최도현 연구원과 인텔의 DDR5를 위한
10나노 공정의 시스템 반도체를 이제 내놓다. 타이거 레이크부터 이렇게 제논까지 올리죠. 네, 이것들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살짝 살펴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술 유튜버가 한 명 있어요. 네, 그분을 꼭 모시려고 이제 12월 달에는 꼭 모실 거예요. 이제 12월 됐으니까 그분 모셔서 지금 반도체 업황의 합종 연행 관계들, 여러분들 그거 들으시면 그냥 그분은 이제 업계 얘기를 해주고 저는 옆에서 양념으로 주식 투자 얘기를 하면 되니까 우리 훌륭한 환상의 콜라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술을 왜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투자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렸던 대로 네, 오늘 그 스케줄상으로 어제 그 스케줄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오늘 스케줄 하나 말씀드릴게요. 오늘 저녁에는 이제 파월 의장이 오늘과 내일 발표를 합니다. 그 의회에 가서 증언을 합니다. 이 증언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월 얘기 잠깐 나왔으니까 채권 시장 얘기 말씀드리면은 지금 분위기가 어떠냐면은 전문가들이 긴가민가 하고 있어요. 긴가민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부양책까지 나오게 되면 달러가 더 풀리고 달러 약세도 기저적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전문가들의 입장에 있고, 미국 투자 전문가들. 또 그렇다면 채권의 금리가 지금 장기물 금리 사준다고 해도 지금 분위기 봐서는 연준이 10년물 기준으로 1.0% 이하에서 개입될 것 같진 않다. 즉 1%가 넘거나 1.2%나 이 정도쯤 돼야 개입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10년물 금리는 0.85%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다? 금리가 오를 것이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 네, 그런 고민들이 지금 채권의 참여자들이 굉장히 커요. 지금 채권 참여자들은 억지로 우겨싸움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가 지금 너무 안 좋으니까 이것이 악재를 먹으면 잘하는 게 채권 시장이잖아요.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안전자산 선호를 하니까 경제 상황들이. 그러면 얘는 좋잖아요. 채권 시장은.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지켜지는데 금리가 세게 밑으로 못 꼽아요. 옛날 같으면 이런 뉴스가 앞으로도 창고라고 나빠질 거라고 하면 꼽는데 왜 못 꼽아요? 네, 백신 나왔죠. 모더나가 94.1%의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94.1% 효과가 있다는 얘기했고, 이제 곧 승인이 나고 이제 치료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하나 더. 블랙 프라이데이 오프라인 매출이 작년 대비 52% 52% 감소, 온라인은 22% 늘었습니다. 판세가 정말 다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오늘 정리해 드릴 거 얘기를 하는데 그 사이에 잠깐 앞서 그 얘기하면 이제 딴 거 다 까먹을 거니까, 자,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렸던 대로 긴급 사용 모더나 신청할 것이다.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한 영국 보건당국 다음 달 초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은 12월 7일 접종 시작할 예정이다. 12월 7일이에요. 다음 주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미국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15만 2천 명. 2주 전보다 8% 증가했고요. 현재 입원한 환자 숫자는 9만 3,238명. 사상 최대치입니다. 이런 상황이고, 기업 뉴스 중에 눈에 확 들어온 뉴스까지만 얘기하고 말씀드릴게요. 골드만삭스가 21년 마이크론의 D램 중심 공급 증가 및 클라우드 서버 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 아까 말씀 잠깐 드리다 말았던 내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살짝 떨어졌는데 한국의 기업들한테 상당히 좋은 뉴스입니다. 또 하나, GM이 니콜라에 대한 투자를 철회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쪽은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고요. 주가가 26.92% 하락 마감했습니다. 수소차에 대한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조금 더 공부하고 정리할게요. 머릿속에서는 이미 정리는 됐어요. 정리는 됐는데 데이터를 조금 더 제 논리가 맞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조금 더 뽑아야 될 것 같아서 이 데이터 정리하고 수소차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거대한 화물 운송이라든가 정말 장거리 화물 운송 외에
과연 문제는 또 시간이 걸리니까 또 시간이 걸리면 또 전지 개선량도 또 늘잖아요. 근데 단순하잖아요. 이쪽은 전기차는 단순하고 수소차는 좀 복잡하거든요. 이게 문제야. 복잡한 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에너지의 전환 과정들이 너무 많아. 여긴 전환 과정에 에너지가 없어. 전환 과정이. 이런 정도만 힌트를 드리고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슬슬 좀 꺾이는 모습 보여요. 부양책이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니까 11월 시카고 구매자 관리 지수가 전월 61.1이었는데 58.2로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10월 잠정 주택 매매 펜딩 주택 매매라고 하는데 이거는 마이너스 1.1% 두 달 연속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드디어 주택 쪽에서도 떨어지는 지수 흐름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 11월 델라스 연준 제조업 활동 지수가 이전 19.8에서 12.0으로 지금 이제 부양책이 안 나오면 이제 끝으로 갈수록 사람들이 안 나오네 하면서 자꾸 주머니를 닫겠죠. 예, 그런 흐름들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갔네. 이제 진짜 빨리 더 할게요. 현재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통해서 현재 상황들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CFI입니다. 이거 뭐 찾아보시면 나오는데요. 5월 달에 평균 가격이 상당히 오르고 있었는데 그때 얼마였나? 837이었어요.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9월 11일에 얼마였나? 1355였어요. 엄청 뛰었죠. 11월 27일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는 얼마냐? 2048이에요. 엄청나잖아요. 항공화물조차도 지난 7월 달에 이미 전년 대비 100% 이상 증가했어요. 중국에서 나온 뉴스들입니다. 중국의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냐? 코로나 때문에 3월에 무슨 일을 했냐면 이 선사들 있어요. 글로벌 선사들, 큰 회사들 있잖아요. 그 회사들이 배 운임하는 우리나라 뭐 한진해운은 없어졌지만 한진해운이나 우리 현대상선 하던 그런 하는 선사들이 배를 싹 다 걷어들였어요. 항구로 다 걷어들였죠. 근데 갑자기 주문과 물동량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예상과 다르게. 그래서 이제 배를 풀기 시작했는데 좀 늦었죠. 그러니까 이게 막 올라갔고요. 계속 올라갔고요. 그 다음 뭐냐면 풀었어. 다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계속 올라가. 이건 뭐냐면 물동량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 실제로 보면 7월부터 막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컨테이너 물동량이 월별 최고치를 7월 달부터 돌파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는 도대체 왜 이러느냐? 그냥 물동량이 늘어난 거예요. 지금 주문량이 늘어난 거고 중국 애들이 많이 물건을 팔기 시작했다는 거죠. 특별히 미국 향이 그렇게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생각을 할 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트럼프가 이제 관세를 인상하니까 앞으로 더 올리기 전에 먼저 밀어내는 이런 수출도 있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주문이 많았던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월부터 8월 달 일단 방역 물량이 증가한 게 분명히 맞습니다. 마스크하고 의료기기가 4월에서 8월 동안에 그런 방역 제품이 수출이 57% 증가합니다. 전년 대비 많이 증가했죠. 근데 그거만 증가해서 다 이렇게 된 거냐? 그거 아니고 컴퓨터, 휴대전화, 디스플레이, 반도체, 전자제품 수출이 23%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뭐가 증가하냐면은 우리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이런 엑스박스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마무시한 양이에요. 화물 전용 운송으로 70대인가가 날라다녀야 된다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양이죠. 이제 지금이 이제 완전 피크인데 크리스마스 때까지 준비해야 되니까요. 엄청나게 이제 오히려 이 다음부터는 훅 하고 떨어질 수도 있죠. 원래 근데 시즌적으로는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때가 가장 많이 물건들이 나가는데 실제로 많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물류가 증가하는 결정적인 건 아까도 잠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온라인 물류 증가가 가장 큽니다. 온라인 물류 증가로 인해서 현재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고 또 하나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거는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기분 나쁘니까 중국의 제품 경쟁력이 상당히 좋아진 것 같아요. 특별히 가전이나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텔레비전도 보면 LG전자가 상당히 지금 힘든 상황으로 몰렸는데 1등은 독보적으로 삼성전자예요. 2배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삼성전자가 1등인데 2분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TCL이라는 중국의 전자제품 텔레비전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물량 기준으로 가격 말고 가격이 당연히 OLED를 파니까 LG가 앞서죠. 근데 물량 기준으로 역전을
했어요. 3분기에 다시 재역전을 했는데 이 TCL의 연간 그 전년 대비 판매 증가율이 43%예요. 전체적으로 얼마가 늘었냐면 한 15% 정도로 텔레비전 수량이 늘고 있는데 43%, LG는 얼마? 한 12% 정도 늘었어요. 근데 그 삼성은 39% 정도 늘었고요. 삼성은 1등이 39% 늘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TV 사업부에서 영업이익 1조 뭐 미친 영업이익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이렇게 TCL이나 이런 중국 회사들이 올라왔다는 건, 그리고 LG도 위기지, 이런 측면에 빨리 잘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 이 부분은 중국의 제품 경쟁력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의미합니다. 예, 그거는 우리 홍익현 선생님하고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정말 이 수치로 보면 그런 수치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컴퓨터 게임기 이런 것들도 다 중국발로 나오는데, 중국의 화물 운송량, 이거는 이제 실제로 얘네의 제조업 경기가 상당히 좋다라는 거. 그래서 제조업이 지금 특근 야근을 막 열심히 하고 있다는 뉴스가 타전되고 있어요. 지난 10월부로 그런 뉴스들이 지금 타전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 이거 말씀드리고 이제 정리할게요. 최근에 위안화 강세, 원화 강세 이런 흐름들은 실물 경기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얘네들이 물건을 잘 팔았기 때문에 무역 수지 흑자가 상당히 크게 나오고, 거기다 외부로 여행 가는 서비스 수지가 막혔기 때문에 서비스 수지 적자가 안 나는 것 때문에 추가로 되고, 거기다 이것들을 보고 돈을 투자하는 자본 수지 흑자까지 나오면서 총 흑자 규모가 커져서 통화가 강세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자본 수지 쪽에서는 해외 투자가 많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오히려 조금 균형 수지가 맞았는데, 이제는 이제 그것도 안 맞을 것 같죠. 그래서 현재 분위기에서 보면 11월 달에는 너무 가열차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6.5에서 위안은, 그리고 원화는 1,100원에서 강력한 방어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이번 11월 달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는, 그래서 이 부분은 당분간 지켜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요게 어쩔 수 없이 깨지는 순간에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더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6.5에서의 방어의 태세가 진짜 강력합니다. 지금 중국이. 그래서 중국이 6.5가 잘 안 깨지는 한 원화도 1,100원 수준대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고요. 근데 이런 지금 원화나 위안화의 강세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실물의 무역 수지 상황들이 이렇게 반영이 된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무역 수지 상황은 주문이 많았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20분이 넘었네요. 죄송합니다. 자, 12월 한 달 산타랠리를 기대를 하면서, 네, 딴 건 몰라도 우리 시청자분들 계좌는 산타랠리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아침 12월 첫날에 미국 시황 마감 증시각도TV 마치겠습니다. 안녕.